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과학하고 경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경제 분야 첫 번째 글, 바로 경제 추격론의 재창조라고 하는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또 은근 또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선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로 인해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해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선발 기업이 유리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로 뭐라고 한다? 추격 사이클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격 사이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추격 사이클 이론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굉장히 흥하다가도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기업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알겠죠? 예전에 투지폰이라고 알죠? 투지폰. 그렇지? 진짜로 전화랑 문자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지? 그 투지폰 하면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핀란드 회사인데 바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름도 되게 생소하죠? 그렇죠? 이 노키아라는 기업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잘 나갔느냐? 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속을 했다든지, 그치? 혹은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벌금이 뭐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뭐 10만 원, 뭐 7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벌점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만약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가 이제 이런 범법 행위를 하는 걸 일종의 바로 뭐다? 그 면죄부라고 생각하고 벌금만 내면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뭐 한 달 소득의 예를 들어서 막 1%, 그렇죠? 혹은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노키아 부사장이 과속을 했어. 그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라 원래 시속 100km짜리 도로를 107km로 달렸다고 7km 과속을 한 거야. 알겠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낸 벌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기 소득의 퍼센트로 내니까 그 사람이 낸 벌금이 27억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던 그런 회사가 바로 노키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플에서,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하죠.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세상의 판도가, 휴대폰의 판도가 스마트폰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노키아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투지폰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현재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은 양대 산맥으로서 애플 아니면 삼성 요 두 가지 이제 브랜드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화기라고 하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에서 바로 이렇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추격 사이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이 열릴 수가 있다. 즉,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자, 아까 설명했었던 바로 노키아가 저물고 그 뭡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그 기술에 빠르게 이제 적용을 한 게 바로 애플이었고, 그렇죠? 노키아는 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때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선발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텔레비전 하면은 어느 나라가 최고였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텔레비전 하면 일본 텔레비가 가장 최고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니에서 만드는 그런 브라운관 TV 혹은 LCD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세계 최고를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브라운관이 이제 뭡니까? 이제는 뭐 OLED라든지 아몰레드라든지 이런 걸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급화되는 그런 전략을 더 취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소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니는 하지만 예전 LCD의 그런 뭡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LCD만을 고집하다가 현재는 TV 하면은 삼성, LG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발 기업에게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아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물론 모든 시장은 이러한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에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여전히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겠죠? 근데 점차 새로운 소비자층, 특히나 이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판도가 전부 다 흐름이 바로 뭐야? 스마트폰으로 변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 가지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간혹가다 이런 말 하잖아. 오히려 불황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불황이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최대한 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요구하는데 반면에 그럴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후발 기업이 따라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특히 불황기의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 기업은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후발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추격, 사이클, 이론을 보게 되면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바로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추격 사이클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산업 주도권 이동 요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 새로운 기술 등장은 바로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바로 뭐다? 선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를 하게 되고, 반면에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순환, 다음 새로운 소비자층 등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부황기에 그렇죠? 선발 기업의 자원 방출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바로 뭐다? 불황기에는 불황기에 기술 이전, 다음 지식 획득이 용이해지는, 쉬워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럴 때 후발 기업이 바로 그렇게 싸게 방출한 것을 바로 뭡니까? 사들이게 되면은 후발 기업이 그 뭡니까? 뭐 좋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선발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세 번째는 바로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인 지원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선발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뭐 화웨이, 샤오미, 그다음에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국 휴대폰, 중국 스마트폰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좀 싸구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들어갈 수 있는 원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싸게 만들어서 팔더라도 최소한 이런 스마트폰을 팔려면 최소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중국 스마트폰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휴대폰도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정부가 이제 그 회사들을 키우려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당 뭐 10만 원, 20만 원씩 보조금을 해주니까 원래는 40만 원을 팔아야 이득인 것을 나는 정부에서 10만 원 받으면 30만 원에 팔더라도 똑같이 40만 원을 팔았을 때랑 같은 이득이 생겨버린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후발 기업들이 뭡니까? 물건값을 싸게 후려칠 수가 있는 게 바로 정부의 뭡니까? 그런 보조금 혜택이라는 거죠. 반면에 정부가 이제 선발 기업의 산업 규제를 하게 되면은 뭐다? 선발 기업은 성장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 반면에 후발 기업들은 뭡니까? 자유롭게 그 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더 그 유리한 위치에서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의 그런 뭐 횡포, 뭐 문어발식 확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비난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굉장히 크게 제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그 뭡니까 규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의 규제나 이런 지원들 같은 경우도 바로 뭐다?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기업을 자국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뭡니까? 산업 주도권 이동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새로운 기술 등장, 두 번째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 지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비대칭적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시 그죠? 불리함을 상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기회창과 관련해 산업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바로 세 번째, 그치? 산업의 주도권 이동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데, 자, 이 중 정상 사이클은, 자, 첫 번째가 바로 정상 사이클이라는 거죠. 자, 이 정상 사이클은 다음에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1단계는 바로 뭐다? 제1단계는 진입 단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영기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이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는 단계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 제2단계는 바로 뭐다? 점진적 추격 단계라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후발기업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기업보다 후발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발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발기업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 커졌어. 그치?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바로 뭐야? 삼성이 최대한 이익을 내가지고 나한테 배당금을 많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죠? 그럼 이 기업이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이익을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요? 대기업도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배당금을 받아도 얼마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그 돈 우리 배당 주지 말고 그 뭡니까 새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더 설비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더 발전해서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그때 배당금을 줘 이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후발 기업일수록 바로 뭐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또 그 뭡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공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크면은 거기에 딸린 주주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당만 노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기가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산업의 주도권 이동을 보면 자, 첫 번째 정상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 사이클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바로 진입 단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보조금 등 이점을 통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리며 시장에 진입을 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점진적
추격 단계인데, 자, 이 점진적 추격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후발 기업이 그렇죠?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생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주주인 가능성이 많죠. 아직 주식을 판매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득이 생기면 다시 또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더 키워나가자. 이런 방향이 훨씬 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그러나 점진적 추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 기업이 저부가 가치 제품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사이클 중간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여러분들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중도 실패 사이클은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바로 두 번째 중도 실패 사이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실패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중도 실패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우도 우리가 중국의 이제 휴대폰 기업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구려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값싼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중국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막 생산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름은 알렸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일종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폴드폰 굉장히 비싼 걸 만들지만 삼성에 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실패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프리미엄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막 생산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자꾸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이 중도 실패 사이클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중도 실패 사이클은 점진적 추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 이때의 특징은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처음에는 저부가 같이 값싼 물건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 물건도 팔아야 진짜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익이 남는 상황이 되니까 그 프리미엄 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단계를 중도 실패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3단계는 추월 단계이다. 그렇죠? 3단계는 추월 단계라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채택하여 산업 주도권에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에 밀려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추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월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확보된 이윤으로 새로운 기술 등에 과감히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산업 주도권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 기업이 결국은 선발 기업을 따라잡는 단계가 바로 이 추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4단계는 바로 추락 단계라는 거죠. 자, 리을 네 번째는 바로 추락 단계입니다. 자,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 기업이 새 기술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놓친다면 이 단계에서 다른 도전자에 밀려서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추락 단계고, 그렇죠? 자, 이 추락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도권을 잡은 후발 기업이,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후발 기업에게 밀려 주도권을 잃는 단계가 바로 이 추락 단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요건 안 그려도 돼요.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원래 선발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추락 단계에 접어들면, 반면에 그 다음 후발 기업이 이제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던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다시 그 기업이 뭡니까 추락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새로운 그 후발 기업이 뭡니까 성장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렇죠? 자, 제3단계에서 저 선발 기업을 추월한 후발 기업이 기술, 시장 또는 규제의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슈퍼사이클은 바로 뭡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로 추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게 바로 요 세 번째, 바로 슈퍼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은 뭡니까? 주도권을 잡은 후발 기업이, 그렇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주도권을 오래 유지를 하는 걸 슈퍼사이클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뭡니까? 산업의 주도권 이동 과정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이클은 사실은 정상 사이클 안에서 파생되는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여러분들 내용 정리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독특하게 좀 복잡한 형태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원래 정상 사이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네 개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입 단계, 점진적 출격 단계, 세 번째 추월 단계, 네 번째 뭐다? 추락 단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중도 실패 사이클은 바로 뭐다? 처음에 후발 기업이 요렇게 됐지만 여기서 이제 뭡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추락하는 게 바로 뭐다? 중도 실패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후발 기업이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월을 했는데 그 추월 상황을 오래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뭐다? 슈퍼 사이클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번쯤은 그려본다면 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적이기보다는 바로 뭐다?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로 산업의 주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하는가라는 걸 설명한 글이 바로 요 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 딸려있는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